안녕하십니까. 지역문화진흥원 생활문화팀 이주원입니다. 올해 여가치나 인증 평가지표와 평가 항목 제출 자료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여가치나 인증 평가지표는 작년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세세한 부분으로는 기준이 추가되거나 수정된 지표들이 있어 함께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표는 크게 중소기업, 중견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이렇게 세 개의 지표로 나눠집니다. 먼저 중소기업 평가 지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시더라도 비슷한 평가 지표가 많아 다른 기업 구분도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의 평가 영역은 크게 두 가지로 기업 실태 60점과 기업 문화 40점, 총 100점 만점이며 가점 최대 10점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 기업 실태 부분의 세부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 여가시간 확보를 위한 1-1 근태관리 확인 및 주당 평균 근로시간입니다. 중소기업에 한해서 근태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내 근태관리 시스템이 없고 주당 근로시간을 측정하지 못한다면 0점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근태관리 확인 항목에서 0점을 체크하셨다면 근태관리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뜻으로 당연히 주당 평균 근로시간도 측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6점 만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항목도 0점으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부분에서 2점, 4점 등을 체크하셔도 추후 자동으로 0점 처리됩니다. 근태 관리를 운영 중인 기업은 주당 평균 근로시간 자료를 증빙해 주시면 되는데요. 근로시간 관련 자료는 공통 양식이 존재합니다. 공통 양식은 여가치나 지원 누리집 공지사항에 2024년 여가치나 인증 평가지표 게시글 첨부 파일에서 다운받으시거나 인증 신청 시 항목별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게 설정해 두었습니다. 제출 자료인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2023년 1년간의 개별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보일 수 있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태관리 내역을 평가위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인사 시스템을 캡처하시거나 사용 중이신 관리 자료를 제출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올해 이 1-1 지표에서 새롭게 기준이 추가가 된 부분이 있는데요. 재량근무제와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즘에는 많은 기업들이 재량근무제를 실시하는 추세인데 주당 평균 근로시간 산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아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재량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따로 근태관리와 관련한 제출 자료가 미비할 경우 노사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주당 평균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물론 이에 따른 근거 문서인 노사서면 합의서나 재량근무 시간이 적힌 고용계약서 등을 제출해 주셔야지 인증이 됩니다. 만약 재량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노사서면 합의서가 없을 경우에는 근태관리를 하는 것으로 인정은 해드리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2점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또 작년까지는 파견직의 경우에만 근로자 명단에서 제외를 요청했으나 올해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도 근로자 명단에서 함께 제외 요청드립니다. 감단직 근로자는 주 52시간 적용을 받지 않고 대부분 주 52시간 넘게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서 근무 예외 사항으로 근로자 명단에서 제외하고 기업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산출을 하는 것으로 관련 기준 개선했습니다. 물론 감단직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에서 승인받은 서류를 필수로 제출해 주셔야지 근로자 명단에서 제외하는 게 인정이 됩니다. 1-2 지표에서 연차 휴가 사용 촉진제의 실시 여부 증빙이 필요합니다. 제출 자료는 연차 휴가 사용 촉진제도 운영이 명시된 규정, 기한, 사용 공지 내역, 메일 캡처본 등을 근로자 대상으로 공지한 내역을 제출 자료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다음 연차휴가 소진율을 보시면 백분율에 따라 배점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백분율을 편리하게 산출하실 수 있도록 공통 양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앞서 말씀드린 근로시간 양식과 같이 공지사항에서 미리 다운받으시거나 신청하실 때 양식을 내려받으셔서 연차휴가, 부여일, 사용일, 잔여일에 따른 소진율을 선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도 개선 사항이 있는 부분이 작년까지의 평가지표 해설은 휴가 2월제와 저축제를 시행하고 있는 임직원을 포함하지 않았으나 전 직원이 휴가 2월제와 저축제를 사용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어 이럴 경우에 연차휴가 소진율 산출 부분 어려움이 생깁니다.
2월 저축된 연차휴가 수로 소진율을 구할 시 기업은 1-2 지표에 대한 점수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저희 지표 중 2-4 휴가 사용 방식 규정에서 휴가 2월제와 저축제 도입을 권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휴가 2월제와 저축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 기관은 기본 연차 부여일수 대비 연차 소진율로 진행하는 것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휴가 2월제와 저축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 기관은 이 부분을 꼭 확인해 주시고 연차휴가 소진율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1-3 보상휴가제 운영입니다. 이 지표는 중소기업만 해당합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 임금으로만 보전하는 기업은 1점에 해당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시간이나 임금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면 3점으로 체크해 주세요. 보상휴가제 운영 5점은 모든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100% 휴일 시간으로만 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반드시 1.5배 가산하여 시간 및 휴일로 보전해야 보상휴가로 인정해드리고 만약 1대1로 대치하는 경우에는 보상휴가로 인정해드리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시간의 근로에 대해 수당 대신 시간으로 보전하자는 것이 이 지표의 주안점이기 때문에 보상휴가제가 명시된 운영 규정과 2023년 중에 실제로 근로자가 보상휴가제를 이용한 내역으로 대체휴가 신청서고 내부 결제 등이 있다면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여가요건 제도화의 2-1 여가 담당자 여부 및 활동입니다. 이 지표 역시 중소기업만 해당됩니다. 3점에 해당하는 여가 담당자의 실제 활동은 여러 설문조사, 회의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후 여가 제도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2점 여가 담당자의 일부 활동은 담당자와 경영진이 자체적으로 기획 운영하여 임직원에게 전달하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 분장상으로만 여가 담당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1점이고 여가 담당자가 없는 경우는 0점입니다. 제출 자료로는 조직도, 업무 분장표, 여가 담당자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획서나 프로그램 일정, 결과 보고서 등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 단위 휴가제란 1시간 단위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하루 근무 시간인 8시간 중에 1시간 연차를 쓰게 되면 개인 연차에서 0.125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시간 휴가를 8번 쓰면 연차 1일을 소진하게 됩니다. 반반차는 2시간 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제출 자료는 실제 휴가 제도를 이용한 근로자의 휴가 이용 내역을 붙여주셔야 합니다. 운영 규정이 개설되어 있더라도 실사용 내역이 없는 경우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출 자료 2번을 반드시 참고하시고 증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표도 마찬가지로 실제 사용 내역을 반드시 붙여주셔야 합니다. 특별휴가 운영 부분인데요. 여기서 특별휴가란 기본적으로 부여되는 연차휴가 외 복지 및 보상의 형태로 주어지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출산휴가나 병가에 의한 보건휴가, 경조사, 자녀 돌봄 휴가는 목적성이 명확한 휴가라고 보기 때문에 특별휴가에서는 제외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목적성이 있는 휴가는 저희 지표에서 근로자 개인의 오롯한 휴식이나 여가 활동에 쓰이지 못한다는 점에서 평가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보기에 있는 휴가제도 중 어떤 휴가를 운영 중인지 꼭 체크를 해주셔야지 저희가 평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4번 그 외 연차 휴가와 별도로 운영되는 유급휴가 부분은 기타 작성란에 어떤 휴가 제도를 운영 중인지 직접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가 사용 방식 규정에 대해서도 올해 개선 사항이 있습니다. 각 휴가별로 평가 기준 시점을 세세하게 설정해 다양한 휴가제 운영과 절차 간소화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 기관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평가 기준 시점을 분리하여 개선했습니다. 휴가 2월제, 저축제, 장기휴가제, 샌드위치 휴가제의 경우 2023년 기준이고 간소화된 휴가 결제 절차와 휴가 사유란 없음은 심사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6가지 휴가 사용 방식 중 1, 2번은 운영 규정이 없어도 실제로 위 휴가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점수로 인정하지만 3, 4번인 장기휴가제와 샌드위치 휴가제의 경우 운영 규정은 있는데 실제 사용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기업이 장기 휴가제를 운영하지만 규정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고 근로자의 실제 사용 내역이 존재하는 경우 점수로 인정하지만 운영 규정이 있으나 실제 사용 내역이 없는 경우 이 휴가제를 사용할 수 없는 기업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인정해드리지 않습니다. 평가 기준을 잘 읽어보시고 기준에 맞는 제출 자료의 사전 준비를 요청드립니다. 시차 출퇴근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무제도를 운영 중이시라면 4점에 체크하시고 정확히 어떤 근무제도를 운영 중이신지 운영 규정, 취업 규칙, 내부 결제 등 명문화된 제출 자료와 함께 2023년 중에 근로자 1인 이상이 이용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유연한 근무 형태로 근로자가 선택 가능한 근무 방식이 있다면 규정과 실시 내역을 반드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적 복지후생 제도는 개인의 여가에 사용된 내역을 평가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주안점인데요. 의료비나 자녀 학원비 등 개인의 여가와 관계없는 지출 내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출 자료 중 이번에 지출 내역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때 지출 결의서는 개별 근로자가 사용한 모든 지출 내역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 전체가 이 제도를 어느 정도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제도 이용률을 통해서 평가하게 되는데 제도 이용률은 2023년 선택적 복지후생 제도에 투입된 예산 대비 사용한 금액만큼 백분율로 표현하면 3번 제출 자료도 쉽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율적 여가 활동이란 사내 동호회, 문화예술 활동, 스포츠 활동이나 개인적으로 배우고 싶은 언어를 공부하면서 자아 실현을 위한 자기 개발을 하는 등 근로자들의 사적 여가 활동을 말합니다. 이때 기업에서 교육비 지원, 영화 티켓 제공, 스포츠 활동에 수반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경우 자율적 여가 활동 비용 지원에 해당합니다.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도 해당합니다. 보기에는 없더라도 지원 사례가 있다면 꼭 어떤 제도를 운영 중인지 기타 작성란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하지 않는 예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해서 근로자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뒤에 설명드릴 가점 항목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지 포인트를 통해 지원하는 것도 중복사항에 해당합니다. 복지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다면 바로 이전 지표인 3-1 선택적 복지후생 제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교육비를 지원할 때 업무상 관련이 있는 교육 내용이라면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평가 시 업무 관련도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가 프로그램 실제 운영입니다. 이 지표의 주안점은 기업에서 직접 제공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근로자 개별 활동의 지원이 아닌 기업 내에서 별도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활동 등을 말합니다. 프로그램 내용이 업무, 법정 의무 교육과 관련이 있거나 지자체 및 타 사업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대분류 2번에 해당하는 기업문화 평가 지표입니다. 기업문화 지표는 정성적인 평가가 진행되므로 신청 시 제출하실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평가 기준이나 면접조사 시 준비할 사항을 꼭 읽어보시고 미리 숙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면접조사는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비대면의 경우에는 화상회의로 진행되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방법으로는 운영사무국에서 기업 및 기관과 사전 조율을 통해 우선 진행을 하고 면접조사 일정을 정하게 됩니다. 면접조사 당일에는 최고 경영층 1인에게 보고 계시는 예시 질문들을 활용하여 여가치나 경영에 대한 이해 및 수준 노력 정도를 파악하게 됩니다. 최고 경영층 답변을 통해 이 지표의 최종 평가 점수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최고 경영층은 대표 또는 전무, 상무, 이사 등의 직급을 말합니다. 인터뷰 시간은 총 20-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여가 친화적 조직 문화 형성을 파악하기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설문조사는 여가 친화 지원 누리집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설문조사에서 중요한 점은 목표 조사 인원에 대한 정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표 조사 인원은 작년과 다르게 올해 새롭게 개선되어서 근로자 수에 따른 목표 조사 인원 비율 조정과 최소 인원 달성 부분이 새롭게 추가되었으니 추후 목표 조사 인원에
따른 이메일 주소 업로드를 요청드립니다. 설문조사는 꼭 기간 내 목표 조사 인원에 도달하여야 하며 설문조사 기간 내 목표 조사 인원에 도달하지 못할 시 설문조사 점수는 0점이 부여되니 기업기관 신청 담당자께서는 확인하시고 조사기간 동안 직원들의 참여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 달성률은 담당자의 마이 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의 자세한 운영 방법은 신청 접수 이후 운영사무국에서 다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직원 인터뷰 부분입니다. 조직문화 형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수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면 직원 인터뷰를 통해 기업의 조직문화를 더 면밀히 살펴보는 지표입니다. 이 부분 역시 신청 단계에서 준비하실 서류들은 없지만 접수 이후에 운영사무국에서 직원 인터뷰를 실시할 명단을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인터뷰 최소 인원은 3명이기 때문에 이에 3배수인 9명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명단의 인원 구성은 제출 자료에 작성된 것처럼 관리자 1명, 여성 근로자 1~2명, 남성 근로자 1~2명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제출해 주신 명단은 면접 조사 시 평가위원이 확인한 후에 무작위로 선정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직원 인터뷰도 마찬가지로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업 문화에서 여가 친화제도 실행과 이에 따른 직원들의 만족도는 어떠한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우리 직장에서 제공하는 여가 제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 최고 경영층이 보이는 리더십과 노력 정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목표 조사 인원이 정해져 있고 앞서 설명드렸던 설문조사 지표와 함께 운영됩니다. 여가 친화제도 실행에 대한 만족도를 직원 인터뷰로 확인합니다. 앞에서 안내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점 항목입니다. 중소기업은 가점 총점이 10점입니다. 그중 유관사업 참여 및 인증 획득 시 가점이 최대 5점까지 부여되는 항목입니다. 사업 참여의 경우 2023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인증사업의 경우에는 2023년까지 유효했거나 2024년 현재 인증기간 내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개수를 세워주시면 됩니다. 사업 참여인지 인증사업인지 헷갈리시다면 저희가 평가 기준에 작성을 해두었으니 그거 참고하시고 개수를 측정해 주시면 됩니다. 지역사회공헌 지표는 중소기업에서만 가점으로 적용되고 중견기업,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은 일반 지표에 해당합니다. 임직원의 자발적인 사회공헌 활동만을 평가 대상으로 삼고 있으니 이 부분 잘 확인하시고 체크 부탁드립니다. 기업 차원에서 금전이나 물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한 내용은 저희가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활동에 대한 내부 결제와 사진 등은 꼭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표도 중소기업에서만 가점으로 적용되고 중견기업,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은 일반 지표에 해당합니다. 이 지표에 대해 유의해야 할 점은 2023년에는 없었으나 현재 여가 활동을 위한 공간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을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제출해 주셔야 할 자료로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서류면 가능합니다. 서류는 운영 규정이나 협약과 관련된 서류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내 여가시설 및 공간의 경우 본점과 지점이 있는 기업이라면 두 곳의 공간 사진을 모두 증빙해 주셔야 하며 반드시 면접조사 때 확인 가능하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대면 면접조사를 실행할 경우를 대비해 꼭 신청 시 실제 사진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중소기업의 평가 지표를 살펴보았습니다. 중복된 지표는 빠르게 넘어가고 새로 설명드려야 하는 지표들을 중심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평가 지표입니다. 각 세부 배점만 다르고 평가 지표가 비슷해 공기업, 공공기관의 담당자분들도 함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 영역은 기업 실태 60점과 기업 문화 40점, 총 100점 만점이며 가점은 최대 5점 별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앞서 설명해드린 바와 같습니다. 꼭 공통양식을 활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운영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와 사용 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가 조치한 사항에 대해 증빙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소진율도 앞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공통양식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지표와 1-4 지표도 앞서 중소기업 부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아 추가 설명 없이 다음 지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연한 근무제도 운영 지표는 중소기업과 동일하지만 중견기업, 대기업은 이 점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표는 공기업, 공공기관 지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가친화 제도를 실행하시면서 이 계획에 대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수립하였는지, 실제 실행하였다면 투입된 예산 대비 어느 정도 집행되었는지, 여가제도의 실행 이후 추진 실적을 점검해 보았을 때 계획상에 설정한 목표 실적 대비 그 결과는 어떠한지 평가 가능한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3점, 3점, 4점 이렇게 나눠진 배점 항목별로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평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평가 방법은 보이시는 내용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2023년 실적을 토대로 준비하시되 여가 제도의 계획 수립 시점이 그보다 더 과거일 경우에는 최대 2년 전 자료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실행 계획은 기업에서 운영 중인 여가 친화 제도에 관한 계획안 등으로 평가됩니다. 두 번째 항목인 예산 투자 부분은 예산 집행률을 확인할 수 있는 계획과 집행 내역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항목의 추진 실적으로는 결과 보고나 추진 과정에서의 사진 등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제출 자료들을 이번 여가치나 인증 신청 과정에서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서 새로 만드셔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이미 작성되어 있던 자료들을 각 항목에 맞게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앞서 계획하고 실적을 점검했던 여가친화제도 실행을 위해 기업 내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기업 내 특화된 여가친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임직원의 의견 수렴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제도를 만들고 여가친화 문화를 이어가는 데 임직원들은 어떻게 참여시키고 있는지와 같은 적극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지표와 같이 배점 항목별로 제출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꼭 평가 방법과 제출 자료 목록을 확인해 보시고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문조사 항목입니다. 중소기업 설문조사 지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리지만 기간 내 목표 조사 인원 미달 시 설문조사 점수가 0점으로 부여됩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4, 2-5 지표 또한 앞서 중소기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아 넘어가겠습니다. 3-1 여가 공간시설 제공 부분도 중소기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아 넘어가겠습니다. 3-2 선택적 복지후생제도 지표 또한 중소기업에서 설명드렸던 지표와 동일합니다. 중견기업, 대기업은 제출 자료를 확인하여 증빙 부탁드리며 이 부분은 공기업, 공공기관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가활동 비용 지원 부분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에서 설명드렸던 지표와 동일합니다. 다만 공기업 공공기관 지표에는 없으므로 이 부분도 함께 참고 바랍니다. 여가 프로그램 실제 운영하는지를 확인하는 지표이기에 프로그램 추진 실적이 중요합니다. 1번에서 5번까지의 항목을 보고 해당되는 실제 운영 실적에 대한 개수를 잘 체크해서 점수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가치나 관련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평가입니다. 앞서 중소기업에서는 이 부분이 가점으로 반영되었으나 중견기업,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에서는 기본 평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동일하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기업문화 채공경영층 리더십도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여가친화적 조직문화 형성에 대해 설문조사로 확인합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앞에서 안내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넘어가겠습니다. 직원 인터뷰가 이루어지는 항목입니다. 중견기업 및 대기업 직원 인터뷰는 최소 5명에서 최대 8명 진행되므로 최대 인원수의 3배수인 24명의 직원 명단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도 신청 이후 운영사무국에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여가 친화제도 실행에 대한 만족도를 직원 인터뷰로 확인합니다. 내용 동일하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점 항목은 참여와 인증을 잘 구분하여 증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평가 지표입니다. 평가 영역은 비슷하나 기업 실태 50점과 조직문화 50점으로 총 100점 만점이며 가점은 최대 5점 별도 부여됩니다.
중견기업, 대기업 지표와 큰 차이는 없으며 세부 배점 차이만 있습니다. 1-1 지표부터 4번 지표까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5-1 설문조사 지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가친화적 조직문화 형성에 대해 설문조사로 확인합니다. 5-1의 지표는 중견기업, 대기업 지표에서 10점으로 평가되었으나 공기업, 공공기관의 설문조사 배점은 15점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직원 인터뷰가 이뤄지는 항목입니다. 공기업 공공기관 직원 인터뷰는 최소 4명에서 최대 6명 진행되므로 최대 인원의 3배수인 18명의 직원 명단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여가친화제도 실행에 대한 만족도를 직원 인터뷰로 확인합니다. 앞에서 안내드린 내용과 동일하지만 중견기업, 대기업 지표에서 6-2 항목이 5점으로 평가되고 공기업, 공공기관은 최대 10점으로 반영됩니다.